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유럽 지역 비만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비만 환자의 증가세가 전염병과 같은 위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성인 비만율 33.4%로 OECD 국가의 평균인 53.9%보다 낮아 양호한 편에 속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OECD는 우리나라 고도비만 인구가 2030년에는 현재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고도비만은 20, 30대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비만이 살을 빼려는 의지가 부족한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비만은 단순한 의지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질병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많이 먹어서 비만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지만 최근 견해는 비만이라는 병으로 인해서 많이 먹는 것이라는 이론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에서는 뇌의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분비와 식욕을 조절하는 특정 신경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더 공복감을 느끼고 체중 증가와 더불어 당뇨, 고혈압, 심장병의 질환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일부 비만 환자의 체중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뇌와 신경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비만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비만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가 2021년 기준 3만 170명이었는데요. 비만으로 인한 병원 입원 환자 비중도 병원 진료 환자의 약 5%를 차지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다양한 대사질환, 흔히 성인병이라고 불리는 질환들이 동반됩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대표적이고 지방간, 심혈관 질환, 폐질환, 생식기 질환, 심지어는 암의 발생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에서는 이러한 동반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정상인에 비해 1.7배가량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하면 늘어난 뱃살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손으로 잡았을 때 잡히는 살은 피하 지방으로 보통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피부와 멀리 떨어진 내장, 즉 심장이나 복부 내장 사이에도 지방이 쌓일 수 있는데요. 이런 내장 지방은 손에 잡히지 않아 그 양을 짐작하기 어려우며 각종 성인 질환의 원인이 되므로 피하 지방보다 더욱더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만은 체질량 지수라는 수치로 치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라는 것은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체질량 지수가 35가 넘는 경우에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고도 비만의 기준이 되고요. 30이 넘는 경우는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 수술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만 치료, 특히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방 흡입 수술은 미용을 위한 몸매 교정술이지 비만 치료가 아닙니다. 전신 지방 흡입을 해도 대사 질환 개선과 체중 감량이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데요. 현재 고도 비만 치료는 수술적 치료만이 검증된 치료법이며 식탐과 포만감, 음식 중독 등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것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체중 감소뿐 아니라 동반 질환을 치료해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을 받은 환자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부터 지방간, 통풍, 수면무호흡 같은 비만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환들이 크게 호전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효과가 약물 치료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요요, 즉 비만의 재발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국내에서 수술받는 고도비만 환자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국내 전체 고도비만 환자 중 수술받는 환자는 0.1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술을 망설이는 이유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평생 적게 먹어야 한다는 오해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고도비만 치료의 수술 기준은 체질량 지수 35kg/m제곱 이상이거나 체질량 지수 30kg/m제곱 이상이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지방간, 수면무호흡증, 위식도 역류증, 관절질환, 천식 등 비만 관련 합병증 중 한 가지 이상 동반한 경우입니다. 위밴드술, 위소매절제술, 위우회술이 있습니다. 위밴드술은 위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분을 밴드로 감싸서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하는 수술인데요. 위험도를 줄이거나 나중에 위 상태를 되돌리고 싶은 그런 경우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위소매절제술은 위 일부를 절제해서 음식 섭취량과 식욕 조절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수술로 현재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우회술은 위를 조금만 남기고 절제한 뒤 소장의 중간과 이어서 음식 섭취량과 소화흡수량을 동시에 줄이는 수술입니다. 비만 대사 수술은 환자의 비만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90분에서 1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대부분 복강경 수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구를 넣는 데 필요한 0.5cm에서 1.5cm 길이의 작은 절개 자국이 1개에서 6개 정도 남으며 시간이 지나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수술 자체의 회복은 보통 1주에서 2주면 충분하며 수술 후 식이 조절이 안정적으로 되는 4주 이후에는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신마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각한 심폐질환이나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현병이나 악성 과식증 같은 심각한 정신과 질환이 있을 때 수술을 고려하기 어렵고요. 세 번째는 심각한 간질환이 동반된 경우, 네 번째는 암 치료 중인 환자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로 모든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은 환자가 음식 섭취량을 제한하고 식이 습관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수단만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수술 후 만족스러운 체중 감소와 비만 합병증의 치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세심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수술의 효과는 길게는 한 2년간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식습관,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2년 이상 습관을 유지하면 체중 감소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2년 이내에 초과 체중의 70%를 뺀다면 동반질환의 개선 효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약 절반 정도의 환자는 초과 체중의 70%를 감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비만 대사 수술을 하면 당뇨병도 고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정답은 Yes입니다. 제2형 당뇨의 경우 약 76%의 완치율을 보이고요. 경구 혈당 강화제를 중단하거나 줄이는 경우를 86%까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비만 대사 수술은 위험한 수술인가요? 정답은 NO입니다. 합병증 발생률을 5%까지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하는 경우에 10% 내외의 합병증 발생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만 대사 수술의 합병증 발생률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술을 통해서 얻는 것이 훨씬 많고 특히 동반질환을 치료하여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치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절대 위험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비만 문제를 개인의 의지나 관리 부족으로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개인과 사회에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질병으로 인식해야 하는데요. 비만은 당뇨병 등 대사질환 위험성이 높은 만큼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고 느낄 때 포기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야겠습니다. 대부분의 비만 환자들의 경우에 운동이나 식단 조절 같은 체중 감량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이 너무 어려워서 아예 시작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술은 이러한 시작을 좀 더 쉽고 안전하게 도와줄 수 있으며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릇을 비우는 즐거움보다 마음의 욕심을 비우고 맛있는 것을 조금만 먹고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비만 치료의 최종 목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